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저처럼 우량주 저점 매수 투자를 진행했다면 올 한 해 얼마를 벌었을지 저의 2024년 수익을 공개하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은 단순히 저 얼마 벌었어요 하고 알리려는 목적의 동영상이 아닙니다. 현재 주식시장에는 이제 인기주나 급등주 또는 이제 전략주, 단기 트레이딩 이런 방식으로 손해를 보고 있거나 큰 재미를 못 보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 근본 영상이 내가 했던 방식을 안 하고 단순히 우량주 저점에서 투자해도 이만큼 벌 수 있네. 10년 후 부자가 하는 방식도 괜찮은데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고 보시는 분들에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제 10년 후 부자 채널의 개설 취지이자 방송 목적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투자자님, 시청자님, 제가 실제로 우량주 저점에서 투자를 해봤더니 올 한해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본 방송을 통해서 이제 투자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거 이 방식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되시면 우량주 저점 매수 방식, 장기 투자 방식을 한번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 또한 2019년 현재의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기 전까지 인기주, 급등주, 전략주 많이 쫓아다녔었고 그를 통해서 계속 손해를 봤었죠. 그러다가 2019년에 이 방식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억을 넘게 벌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도 없이 용돈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했고 1년에 한 100만 원 벌면 정말 만족하겠다 그렇게 꿈꾸면서 이제 시작했던 것인데 1억을 넘게 보니까 확실히 삶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었던 게임기라든가 제 취미생활 이런 거 다 제 주식 수익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올해 진행할 제 방을 바꾸는 거 그런 것도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혜택 및 기쁨이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제 방송이 그런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 그런 삶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영상이 수익 공개 영상이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수익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2024년 저희 전략이 어땠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고 제가 어떻게 대응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2024년 시장이 어땠는지 그때의 전망과 이제 실제 흘러간 모습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로 돌아가서 그때의 전망, 당시의 전망을 보면 이제 현재 지금 2025년에 봤었을 때는 그때는 다 좋게 전망했었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2023년 12월에 파월이 2024년에는 3번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12월부터 약간 붐이 있었긴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상승기가 침체 없이 끝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장단기 역전이 발생했었는데 이때 침체 없이 끝난 경우는 단 한 번에 불과하다.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다 이제 침체 또는 하락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때 이렇게 높은 금리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그때는 참 이제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 이제 귀에 안 들리는 얘기가 됐지만은 그 당시 그리고 한 2분기까지 계속 들었던 얘기가 연착륙, 경착륙,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이런 걸로 시끄러웠던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데이터로서는 이제 이게 쉽지 않다. 침체나 조정 없이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전망이 좀 더 우세한 때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장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미 24년이 너무 좋아서 야야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침체라든가 조정 같은 걸 고려하고 하면 물론 24년도가 이제 대통령 선거 마지막 해고 그래서 돈을 뿌리기 때문에 바이든이 돈을 뿌리기 때문에 나아지겠지만 23년처럼 급등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야라는 것이 그때의 컨센서스적인 그때 시장 전망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음, 이런 그 전망에 대해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죠. 저는 또 이제 데이터를 또 중시하는 이제 데이터 신봉자이기 때문에 야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그 침체를 겪었고 조정을 겪었으니까 이번에도 결국 침체나 조정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 그리고 파월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플레가 걱정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조정장이 있어서 장이 흔들려야 그때서야 마지못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 예, 그래서 침체가 있을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다만 24년처럼 돈을 계속 뿌리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침체가 나올 확률은 적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해에 조정 또는 침체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또 오르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런 것이 저희 전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침체에 대비해서 뭐 침체되면 많이 떨어지는 주식들, 은행주, 기술주, 에너지주 이런 걸 팔고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인버스를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오면은 그때 저가 매수하겠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24년의 주가 흐름은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이게 침체 없이 계속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7월 3주차에 그때 2% 하락이 처음 발생했는데 그때까지 2024년에는 2% 이상 하락이 없었고 그 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47일 만에야 2% 하락이 발생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역대 4위 기록이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큰 하락 없이 쭉 가는 그런 시즌이었고 7월까지 그랬고 7월 전까지 가장 큰 그때 하락 조정폭은 4월에 5.5% 하락. 이거 뭐 큰 것도 아니죠. 이것이 가장 큰 하락 그 조정이었을 만큼 시장이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 이제 3주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또 샤미 법칙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뒤늦게 이제 저기 시장이 흔들게 하는데 그러다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크게 흔들렸죠. 그런데 뭐 정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풀장에서만 잠깐 흔들리고 큰 하락 없이 블랙 먼데이를 마감하고 그 뒤에 계속 오르면서 심지어 9월도 이제 안 좋은 계절성이었고 4년 내리 2019년부터 9월 달에는 계속 월간 하락을 했었었는데 이 올해는 4년 동안에 했던 그런 기록을 이제 종식하고 9월 상승으로 월별 상승으로 9월을 마무리했고 10월도 계속 상승하다가 마지막 달에 좀 많이 떨어지면서 월간은 약간 마이너스. 그러다가 11월 됐으면 트럼프 당선되었으면서 바로 또 급등하고 그러다가 12월까지 쭉 이어지고 잠깐 쌈타라를 있을 때 잠깐 흔들리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월부터 12월까지 큰 폭의 하락 없이 쭉 올랐던 쭉 우상했던 그런 한 해가 되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 1월, 2월, 3월, 4월 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외치는 조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을 외치는 사람들이 중간에 야 이거 안 오려나 보다 내가 잘못 봤어 하고 의견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은 잘려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의 마이크 콜라노비치도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외치다가 이제 7월에 잘렸죠.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7월 초에 잘렸는데 7월 중순부터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8월 5일 블랙 먼데이가 오니까 야 이거 공교롭게도 이제 이렇게 하락 문제가 잘려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오는구나라고 했었는데 8월 5일 날 하락이 마무리되고 계속 주식이 오르면서 결국 이런 얘기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모습으로 흘려나갔고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했었냐면은 저는 조정이 올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침체 또는 조정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전 사실 1월부터 인버스를 들고 있었거든요. 조정이면 팔려고 했었고 1월도 이미 충분히 높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들고 있었었는데 이게 계속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물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팔긴 했지만 많이 못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한 4월, 5월 이 정도 되면 조정이 오고 이제 처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8월까지 끌고 가서 결국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야 이제 인버스 처분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미국 주식이랑 은행주, 기술주, 에너지주를 어느 정도 팔았거든요. 팔면서 다시 레버리지를 정리하면서 조정 때 좀 많이 살려고 레버리지를 정리했는데 이게 큰 조정 없이 가다 보니까 많이 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서 5월, 6월, 7월 일이 되다 보니까 이거 조정 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올라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조금씩 뭐 사긴 했었었는데 그래도 많이 사지 않고 이제 이런 이제 포모 따라 사고 싶은 그 욕망을 공포를 참아내고 결국 기다리다 나타나는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뭐 미국 주식 많이 못 샀지만 한국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미국 주식이라든가 은행주, 기술주, 에너지주를 팔았다고 하고 상반기 때 조정 올 걸 대비해서 팔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장기 투자자고 저점 매수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대부분의 주식들을 팔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대로 롱에 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의 혜택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방송을 하고 그 주에 있던 어떤 전망도 보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많고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 매수하는 방식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투자 방식 그리고 장이 오르다 보니까 저점이랑 잘 안 나오니까 뭔가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 방식도 좀 몇 개 이제 좀 접목하게 되었고 그 방식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또 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얻은 2024년 수익은 이제 올해 이제 6,600만 원, 6,600만 원, 수익률 42.64%입니다. 이 수익률이 이게 그 연초에 제가 1억 4천 정도 투자를 하고 있었고 지금 투자금은 2억 3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 투자금 늘린 것은 이제 보통 10월에 대부분 늘렸고 그 전까지 늘린 게 아니고 그때는 좀 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투자한 투자 금액이라서 사실상 그 1년이란 기간을 사용하지 못한 건데 그 2024년 말의 투자금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2024년 초에 시작했던 투자 원금만 하기에는 또 좀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2024년 1월 1일에 시작했던 금액, 그 2024년 끝났을 때의 투자금, 그 중간값을 이제 분모로 이제 계산을 한 값입니다. 뭐 남들은 뭐 연초에 있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으로 저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연초 투자금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46%의 수익이고요. 이거는 투자금 전체를 이제 가지고 한 거고 사실상 그 레버리지, 그 대출을 뺀 저 투자 원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수익률이 몇 프로냐고 따져보면 67.57%, 예, 올 한해 67.52%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6,600만 원 수익을 내면서 뭐 하나의 종목이 뭐 대박이 나서 나는 건 없고요. 이제 크게 대박 친 종목 없이 제가 생각할 때 한 종목에서 600만 원 이상 수익 낸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다 제가 보여갔던 여러 종목들이 다 조금씩 돈 좀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냈나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롱이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만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시장 수익률이 S&P 기준으로는 20% 정도 되기 때문에 23%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따라서 가서 얻어내는 수익이고 그러면 그 20%를 넘게 되는 초과 수익, 그러니까 42% 수익이니까 나머지 22% 초과 수익은 어떻게 냈나 생각을 해보면 음, 장이 이렇게 쭉 올랐다고 치면은 저는 그래도 등락이 이렇게 따라갈 거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그래도 요 위에 어느 언저리에서 좀 더 팔았고 이 아래 어느 언저리에서 좀 샀어요. 그래서 어깨에서 좀 더 팔고 무릎에서 좀 더 매수했다. 그거 좀 더 반복했고
그리고 횡보할 때 이제 횡보장에 맞춰서 수익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네, 핵심 물량 말고 일부 물량은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부가 수익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거 또 나중에 보유 종목도 이제 다시 또 공개하고 이미 제 그 채널에는 이제 보유 종목들을 공개한 것이 있는데 그거 좀 옛날 거니까 말고 또 공개할 예정인데 제 보유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인기 주식들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한 주 이게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 급등주, 작전주 이런 것도 수익이 거의 없죠. 예, 뭐 사실 거의 없고 그리고 돌파 전략 상따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이제 장이 좋았을 때 저점 매수할 일이 없으니까 따라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한 2, 3만 원 벌었나요? 뭐 1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상태에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저점 매수하고 이렇게 한 그런 방식으로도 이 정도 42%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온라인에만 이제 이렇게 수익 낸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누적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 위가 코스피고 이 아래가 S&P고 이게 저예요. 저인데 보시면 20년에는 코스피가 제일 좋았고 21년도에는 S&P가 제일 좋았지 않습니까? 제가 19년 12월부터 이제 이 방식을 시작했으니까 저도 이때까지는 저희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것이 있었고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22년 정도에 저는 제 방식은 좀 더 확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 그다음에 S&P 다 이제 마이너스 나섰을 때 저는 그에 수익을 내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방식이 어느 정도 정립되다 보니까 이제 경험치도 쌓이다 보니까 2023년, 24년 다 이제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2022년, 23년, 24년 3년 연속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이너스가 난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전망을 제가 이 영상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전망은 어느 정도 반 정도만 맞았죠. 큰 조정 없이 이제 나아간 한 해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측이 반 정도만 맞았지만 수익은 시장보다 20% 넘게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지금 생각하는 거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전략에서 어떤 예측하는 것보다 그 대응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대응할 때 내 생각과 다르게 그실 흘러갈 때도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잘 집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제 제가 이번 영상은 수익 공개 목적의 영상인 거니까 그건 따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대응 전략에 관련해 가지고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수익을 보면 보시다시피 제가 2019년 12월에 시작을 하면서 크게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라고 S&P 지수 이제 부라고 VOO S&P 지수 한 주를 매수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5만 원 투자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좀 괜찮다 싶다 보니까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나고 조금씩 더 절약을 해서 어떻게든 월급을 좀 더 모으고 좀 더 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금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21년도까지는 이제 저희 이제 2020년도까지는 이제 저희 투자금으로만 하다가 이건 전에 모아뒀던 거에 다 끌어서 썼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21년도부터는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좀 더 추가를 했고요. 그렇게 투자금을 더 쌓아가서 이제 투자금도 늘리고 수익도 늘면서 처음에는 첫 해는 뭐 17,000원 정도의 작은 연수로 시작했지만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4천만 원 이렇게 쌓이면서 결국 이제 1억을 넘는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처음 시작한 이후로 이제 5년 1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은 이제 투자금은 2.3억 그리고 수익 1.2억 정도가 있으니까 운용하는 금액은 3.6억 그리고 수익은 1.2억 정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익 증가를 단순히 좀 그래프로 보기 쉽게 좀 그려봤는데 19년은 너무 작아서 아예 보이지도 않죠. 만 원 정도니까. 그리고 20년에는 뭐 100만 원 정도니까 이 정도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방식이 정립된 21년도에는 다 21년도에는 1,000만 원 좀 넘게, 그리고 22년도 큰 하락을 했던 22년도였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고 끝났고, 23년, 24년도 보시면 이게 누적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연속으로 이제까지 했던 누적 수익보다 그 한 해 번 수익이 더 많은 해. 이때 누적보다 더 많이 벌었고, 24년도의 누적이 총 이력 수익이었는데 6천만 원 정도였는데 6,600만 원으로서 이제 누적 수익보다 많은 돈을 버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늘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원금도 이제 높아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2024년은 전망 차원에서는 한 반 정도만 말아듣지만은, 그래서 대응이 역량에서 종목을 잘 선정하고 잘 대응하면서 이제 시장보다 좀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좋은 한 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은 6,600만 원, 그 수익률은 42% 정도, 원금 기준으로는, 투자 원금 기준으로는 64%, 65%, 몇 프로였죠?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인데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이제 우량주 저점 매수 방식으로도 이와 같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량주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주 방송에 대해서 방송을 찍고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매주 방송을 올리면서 많이 공부가 돼요, 정말로. 많이 공부가 되고 그것으로 또 수익률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만약 제가 매주 이렇게 방송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원래 절대 40%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방송을 올리고 방송을 통해서 좋은 내용 전달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라든가 내용을 좀 더 잘 파악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런 전략 저런 전략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거 그 전략 괜찮네 하면서 접목시켰던 전략들이 좀 괜찮게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가 수익을 내 가지고 40% 넘는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10년 후 부자라고 하면서 제가 10년 프로젝트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2029년까지인데 그때까지 매번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서 꾸준히 그때까지 꾸준히 채널을 진행하고 배우고 진행하면서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배우면서 알게 된 내용은 저 또한 잘 정리해 가지고 10년 후 부자 채널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2025년도 성투하시길 바라고, 저 또한 좋은 채널로 좋은 내용으로 방송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우량주 저점 매수 투자 방식 적용해가지고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저희가 그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